마음의 더러움이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스르르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오랜 세월 다양한 사람들과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인생을 좌우하니까요. 마음, 이 더러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8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품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작은 호의라도 받았을 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에 타인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령 무거운 자재를 함께 옮겨주었을 때, 정신없이 바쁜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말을 꺼내주었을 때, 혹은 쌀쌀한 새벽에 누군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꺼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 정도는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주변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떠나기 마련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메마른 마음에는 신뢰라는 씨앗이 결코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귀중한 인연도 따르는 행운도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감사의 표현에 인색한 사람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인성의 결함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결코 입에 발린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튼튼한 밧줄과 같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삭막했던 분위기를 따스하게 만들고 도움을 준 사람의 마음을 더 큰 보람으로 채워줍니다. 그 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깊이와 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이 베푸는 선의의 가치를 점점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쑥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으로 굳어지면 어느새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얼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호혜에 익숙해질수록 그 속에 담긴 마음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관계라는 밧줄을 스스로 갉아먹어 결국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 감사를 모르는 냉랭함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는 온정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깊은 동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은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받은 것만 계산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이 쌓아 올린 신뢰의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립니다. 제가 지금껏 지켜봐온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처음에는 능력이 출중해 보였던 이들조차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아 홀로 고립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도움의 손길도 귀한 인연도 소리 없이 멀어져 갈 뿐입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의 주위는 언제나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호의를 늘 말없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받는 이가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진 모습이라면 소리 없이 거리를 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는 결코 냉정한 처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소중한 운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제2장, 길을 닫는 자, 스스로를 가두는 자. 제가 평생을 일하며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놓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말투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혹은 정해진 절차에서 사소한 누락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지적했을 때 바로 그 찰나의 반응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충고를 거머히 수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지만
말끝마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토라져서 입을 굳게 닫아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방어벽을 쌓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조언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는 곧 성장을 향한 진정한 배움의 문을 제 손으로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의 태도,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유연한지, 그리고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렇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라며 차분히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는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움의 문이 저절로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두꺼운 방어벽을 세웁니다. 상대의 말을 무조건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쳐내는 버릇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 때문에 함께 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섭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정체하게 됩니다. 그 운명의 갈림길은 의외로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운도, 좋은 인연도, 새로운 배움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껏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순간의 표정과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가 어렴풋이 그려지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두터운 신뢰를 얻지만 도리어 화를 내거나 말대꾸로 맞서는 사람은 점차 사람들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도 그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게 되고 그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어떠한 발전도 배움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주위에 충고를 들을 때마다 굳은 표정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여겨보십시오. 비슷한 반응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각오를 보여주느냐 마느냐가 한 사람의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법입니다. 반면 모든 것을 남의 잘못으로 돌리며 끝없이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제 손으로 자신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주위에서는 자연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는 이치입니다. 실패는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실패의 잿더미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스스로의 과오를 짊어진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굳건한 신뢰와 아낌없는 응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깊은 안도감과 존경심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 한마디에 담긴 성실함과 어떤 결과든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실수일지라도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단순히 신뢰를 얻는 것을 넘어 다음번에 소중한 기회까지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그런 인물은 저 사람에게는 믿고 맡겨도 괜찮다는 든든한 안심을 주는 존재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떻게든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결국 책임감이라는 중요한 덕목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명부터 늘어놓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지지요. 그러면서도 남이 이룬 성공의 과실은 누구보다 먼저 맛보려 합니다. 이런 사람의 주변에서는 진심으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동료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뢰라는 관계의 토대가 이미 무너져 내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맺는 인연의 지속성과 깊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되기 싫고 날아올 비난의 허사를 맡기 싫고 번거로운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그 비겁한 마음이 행동과 말투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듯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이내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를 향한 신뢰에 무는 소리 없이 굳게 닫힙니다.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 불안해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게 됩니다. 이처럼 의심의 씨앗이 한번 싹 트면 사람들은 악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자신의 곁에 진심을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말로를 걸었던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할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말없이 그와 선을 긋습니다. 그것은 결코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저 자신과 제가 이끄는 조직 전체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지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4장, 말 속에 숨겨진 칼날을 경계하라. 한 사람의 진정한 속내는 경계심이 허물어진 편안한 순간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가장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에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험담에 안주 삼는 행위, 웃는 얼굴 뒤로 타인의 단점을 들춰내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모습, 혹은 동료의 실패나 불행을 흥미로운 구경거리 양 입에 올리는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내뱉는 당사자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말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때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숙이 박히기도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결코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나 역시 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싹트면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이란 타인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신중하게 살피려 합니다. 가벼운 태도로 남을 조롱하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은 스스로는 재치있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나 바로 그 경솔함이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령 동료의 실수를 모두가 있는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그 친구 또 저런다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무심코 반복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는 경계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누구도 그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게 되고 본인만 그 이유를 모른 채 서서히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타인을 가볍게 평하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방식은 일시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어도 결코 진정한 신뢰나 존경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나 갈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 그 자체보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때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꼬는 말투나 불평이 잦은 사람은 마음속 어딘가에 불만이나 질투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매일같이 곁에서 듣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기우마저 빠지고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신과 경계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평생에 걸쳐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한 사람이 내뱉는 말의 종류와 빈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여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갈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을지를 조용히 판단해 왔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제 자신과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5장 권력이라는 그림자 속에 드러나는 본성. 한 인간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그의 손에 힘이 쥐어졌을 때입니다. 이건 제가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구며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목격해온 철칙과도 같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작은 직책이라도 하나 맡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태도가 돌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허리를 굽히며 겸손해 보였던 사람이 자신에게 부하 직원이 생기자마자 명령조로 말하고 감사의 인사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목격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본성을 수면 위로 끄집어낼 뿐입니다. 다시 말해 힘이란 그 사람이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얻었을 때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한치의 거짓도 없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과거에 저와 함께 땀 흘리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자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랫사람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지시하고 동료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는 귀를 닫았으며 모든 일을 자신의 편의에 맞춰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위라는 것을 얻음으로써 본색을 드러낸 것이구나.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지요.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말투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는 한 인간의 이라 부릅니다. 권력이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과도 같아서 그 앞에 서면 어떤 이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손에 힘이 쥐어졌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더없이 겸손하게 행동하던 사람도 막상 자신에게 권한과 직책이 주어지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오만하게 돌변하는 경우를 저는 평생에 걸쳐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보이는 바로 그 태도, 그것이야말로 한치의 꾸밈도 없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야말로 그 사람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난다고 확신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처절한 고립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리더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랫사람과도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항상 상대방의 처지에서 먼저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조직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이 믿음 하나로 사람을 얻고 또 사업을 일구어 왔습니다. 제6장 거친 역풍이 불어올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 잔잔한 바다에서는 어떤 배든 유능한 선장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인간인지는 거친 풍랑, 즉 럭풍이 몰아칠 때, 다시 말해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나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야 누구든 너그럽게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함이 소용돌이칠 때 바로 그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남김없이 비춰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남의 탓부터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은 어김없이 신뢰를 잃고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이를 악물고 묵묵히 시련을 건져내는 사람,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과제로 받아들여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더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센 럭풍이 불어오는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시험받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일이 틀어졌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역풍 속에서는 한 사람의 나약함과 교활함이 숨김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운이 따르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며 자신 이외의 무언가를 탓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원망을 삼키고 혹시 나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역경 속에서도 값진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사람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몇 번이고 똑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자기 자신 또한 한 뼘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망치는 버릇이 몸에 배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일수록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더욱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때 보이는 각오와 인품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기 때문입니다. 역풍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지금껏 만나온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좋은 시절의 모습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의 행동이 더욱 빛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조망이 걸린 큰 실수가 터졌을 때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며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진 리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묵묵히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수습에 나선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돕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좋은 시절에는 온갖 가모니설로 자신을 포장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며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한 말을 늘어놓아도 결국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한 사람의 신용이 되고 마침내 평판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풍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의 자세를 보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해 놨습니다. 제7장 돈이라는 이름의 시험대. 돈만큼 한 사람의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한 인간의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을 때는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이 약간의 돈을 손에 쥐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거만해지고 허세를 부리며 주변 사람들을 마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려다보며 말하기 시작하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돈이 저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구나. 저것이 바로 저 사람의 본래 모습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돈은 성격을 바꾸는 물감이 아니라 본래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강력한 조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돈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볼을 손에 쥐고도 여전히 겸손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이 이룬 것을 기꺼이 주변에 나누고 환원하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돈이라는 존재는 겉모습이나 입에 발린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냉정한 심판관과 같습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품격은 바로 돈을 가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를 얻게 되면 사람은 시험받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극적으로 변하지요.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약간의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을 얕보는 이들을 여러 봐왔습니다. 작은 성공에 취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내 동료를 무시하거나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뿌리가 차 맡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돈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하지만 그 자력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 과연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모래성과 같아서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작은 파도에도 금방 허물어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가졌을 때일수록 사람과의 거리감을 신중하게 살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가진 무서움이자 동시에 소중함이지요. 저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그 사람의 인간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데 쓰는가? 그 태도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전부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은 돈을 과시하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히 주변 사람을 세워주고 귀한 인연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법입니다.